팀 프로젝트 선정 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제 정하시고 이제 내용들 전개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료 모으고 이제 거의 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서둘러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파일을 작성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 뽑아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뭐 속성, 공통 속성 도출을 위한 속성명 정의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파일을 보시면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분야별로 CSS, JS 공통 속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CSS 쪽에 보면 코어하고 리셋. 보통 이제 기본 속성 세팅해주는 애들 있죠.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이건 이제 뭐 저기 뭐야 도깨비 쪽에서 그냥 카피해 온 건데. 어쨌든 요런 걸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리셋 파일도 물론 리셋하는 공개된 파일은 있어요. 인터넷상에 보면 리셋을 위한 파일 부르다 쓰는 게 있는데 저는 리셋하고 싶지 않은 애까지 다 리셋하는 것 같아서 그걸 쓰진 않고요. 내가 딱 정의했을 때 항상 리셋을 하는 애들 꼭 이거 꼭 하고 있던 애들을 이 파일 하나에서 그냥 해준다는 의미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빼는 거예요. 네, 코어하고 리셋 이런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도요. JS 파일에서도 보면은 제가 커먼 JS는 공통 기능으로 뽑아내는 JS가 커먼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링크 시스 JS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링크를 다 움직이게 하는 애를 하나에서 전부 관장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링크 시스 내일 내가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적어. 여기다 적어놓지? 톡에다 붙여놔야 되나?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뭐냐면 톡에다 적어볼까? 내일 링크 시스템 JS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하고 DT하고 구분하는 방법 JS DT 데스크탑 JS 구분하기 요거 네 링크 시스템 JS하고 모바일 DT JS 구분하기 이거 합니다 이거 네 눈에 띄게 해놔야지 내일 이거 날아가는 거 뭐지 하고 내가 딱 찾아볼 수 있게 눈에 너무 띄죠 꼭 해야 된다 네. 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데스크탑을 막 코딩을 했어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필요 없어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걷어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꼭 필요해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링크 시스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1차 때는 지금 링크 서브 페이지 가는 게 뭐 그렇게 그닥 없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이제는 서브 페이지가 이것저것 구분돼서 막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서브 페이지 내일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JS 파일에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리액트 돔, 리액트 라이브러리, 리액트 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바벨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제이쿼리 라이브러리, 제이쿼리 UI 라이브러리, 그리고 내가 만든 펑션도 라이브러리처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쓸 때 이제 요거 필요한 애들을 갖다가 쓸 애를 CDN이라서 저기 링크 주소로 불러와도 물론 되겠지만 여기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애들을 끌어다가 쓰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했죠. 실제 리얼 서버로 만들 때는 이런 파일들을 보유하고 써요. 네. 그래서 그 파일들 넣어놨어요.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 공통. 그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깥에 여기에 이제 공통 속성이라고 이거 txt, 네,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공통 속성 도출형 속성명 정의. 속성명 정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UI, UX를 1번.
UI, UX 구현을 위한 속성명. 그리고 두 번째, JS 기능 구현을 위한 속성 메서드 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UI, UX 구현을 위한 속성명, 그리고 JS 기능 구현을 위한 속성 메서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거는 이제 그 개별 파트를 들여다보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요거 기능 구현을 위한 속성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UI, UX를 하면서 꼭 필요하게 된 속성들이 어떤 게 있고 그거는 어떤 분류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UI, UX 구현을 위한 속성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스 속성, 글자 속성, 음, 크게 박스 속성, 글자 속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디어 속성도 있겠죠? 미디어 속성,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속성명에 대한 것들을 뽑아낼 때는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걸 하는 거야. 인간에 대한 속성명 다 읽어봅시다. 머리통, 머리뼈, 입, 입천장.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혀끝, 혀뿌리 뭐 별게 다 나오겠지. 뭐 귀, 눈, 코, 입, 발, 손, 뭐 이렇게 전부 그렇게 뽑아내는 거야. 뽑아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상세하게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변수 같은 것들도 우리가 CSS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박스 속성, 박스. 그죠? 일단 박스 기본 다섯 가지 있죠. 기본 다섯 가지. 뭐가 있어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보더, 마진, 패딩. 그죠? 다섯 가지나 맞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박스 모델이죠? 이게 박스 모델이잖아. 요게 박스 모델이야. 요게 박스 모델이더라. 기본 다섯 가지. 네. 그리고 이거 외에 뭐가 더 있어요? 모양 내는 것들 쭉 있겠죠? 네, 가로, 세로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 박스가 어느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글자 속성. 글자 속성에 뭐가 있어? 네,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치, 글자 스타일. 스타일이 뭐예요? 누워 있냐, 서 있냐 이런 거. 그리고 글자 뭐죠? 두께. 스두쿠 줄체크하면 다 나오는 건데 크기, 체. 그리고 글자 속성. 그러면은 그냥 글자 자체 속성이야 이런 것들은 그죠? 이건 글자 자체 속성이잖아. 그럼 글자 속성에 또 뭐가 있어요? 글자가 박스 안에서 정렬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박스 정렬이야. 글자 박스 정렬. 글자 박스 정렬. 블록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 박스 정렬.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라인 하이트라든가 줄 간격 그리고 정렬 그 박스 정렬 있죠? 네. 글자 정렬. 네. 텍스트 얼라인이죠. 텍스트 얼라인.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이 보통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름 정하는 걸 여기다 이제 할 거야. 이름 정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무한정 많지는 않죠. 우리가 요거를 줄여서 공통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가로 크기, width size,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세로 크기, height size, 그리고
보더 사이즈. margin.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즈란 말을 쓰는 게요. margin 사이즈, 패딩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박스 속성의 요런 내용들, 그리고 글자 크기랑 관련된 내용들, 이거를 이제 CSS 변수화를 할 거예요. CSS 변수. 그래서 이 제일 위에 0번이라고 써보세요. CSS 값 정의하기. 요거는 어, 변수화하기예요. 값 정의. 변수에다가 값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루트에다가 값을 정의하는 요 방법 있죠? 요것도 가상 클래스인가요? 네. 이렇게 가상 클래스. 이렇게 콜론 하나 들어간 게 클래스잖아요. 요것도 변수 정의하는 가상 클래스예요.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개별 정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역 변수야. 전역 변수. 여기에다가 변수 정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마이너스 변수명, 그죠? 변수명 뒤에다 더 쓸 수 있고 콜론하고 여기다가 값을 정의할 수 있지?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요거는 전역이야, 전역. 전역 정의. 그러면 지역 정의가 있습니다. 전역 정의는 가로를 두 번 해놓을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역 정의, 지역 정의. 내가 지역 정의형이 따로 말씀 안 드렸었어요. 지역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지역 정의하는 방법은 요소명 또는 클래스명 해놓고요. 중괄호 해서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똑같이, 방법은 똑같아요. 변수명, 변수명, 값.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지역적, 전역적인. 이 루트에다 쓰시면요.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게 전역이죠. 네, 이걸 불러다가 쓰는 애들은 다 쓸 수 있고요. 지역 정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P 태그를 썼잖아요. P 태그 밑에 변수를 썼죠. 그러면 P 요소에서만 그 변수를 쓸 수 있어요. P에서만.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명을 박아가지고 만약에 .my 그러면 my라는 클래스를 먹은 애들에서만 그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지역정의예요. 그래서 전역정의, 지역정의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제 요거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전역정의, 지역정의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변수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박스 속성하고 글자 속성 이런 것들, 글자 이제 크기 같은 거, 아까 변수했을 때 폰트 사이즈, 뭐 요런 이름 뭐였죠? 폰트 패밀리.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스타일, 폰트 스타일. 뭐 이런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죠. 있는 애들이에요. 폰트 스타일, 폰트 이거는 라인 하이트, 그리고 글자 정렬은 텍스처 라인. 네, 근데 이 텍스처 라인이 어디 정의되어야 되는 건지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글자 속성에 정의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글자 자체에 먹혀요? 박스에 먹혀요? 이런 애들이? 글자 자체가 먹어요, 이거를. 라인 하이트나 텍스트 얼라인은 박스 쪽에, 그러니까 내가 글자 박스 정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 글자 속성, 박스 속성 했는데 그다음에 미디어 속성. 미디어 속성은 지금 다른 게 필요 없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비디오 태그, img 태그, 그리고 오디오 태그.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속성이 되겠죠. 미디어 속성. 그래서 영역 정의 4번.
영역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했을 때 상단, 메인, 하단으로 본다면 상단 영역, 메인 영역, 하단 영역, 그밖에 많은 영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역 명칭을 만드는 거예요. 상단 영역, 헤더 에어리어, 메인 에어리어, 부터 에어리어, 이런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부터 에어리어, 상단 에어리어,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 네,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5번. 요소 속성 및 영역에 따른 장명하기. 그래서 변수 장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CSS 공통 뽑아내는 걸 했잖아요. 네, 공통 속성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상단 영역, 로고, 가로 크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상단 영역, 로고, 가로 크기. 그러면 헤더, 에어리아, 로고, 위드스. 이렇게 되는 거죠. 300 픽셀. 이렇게 정의가 들어간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앞에가 너무 길어서 요거를 어떤 지역 아래에다가 이렇게 정의하실 수도 있어요. 지역 아래, 누구 밑에다가 정의하실 수도 있다. 네.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은 상단 로고 가로 크기 그러면 상단 영역을 이름을 줄이게 한 방법. 상단 영역의 변수로 별도 설정함. 그래서 클래스 헤더 밑에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이름 주려면 이제 이게 변수명이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두 개를 꼭 쳐주시면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 에어리어 로고 위드스 이거를 헤더라는 거에 헤더 에어리어라는 게 내가 이제 변수가 그 CSS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헤더 에어리어 여기에 변수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마마 로고 위드스 300 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가 돼야 될 항목들이 있죠. 크기나 마진이나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어떤 수치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항목만 뽑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항목을 뽑아보고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 항목만 뽑아보시고 지금 저같이 이렇게 뽑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널찍하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사이트 분석된 사이트가 있잖아요. 분석하고 있는 사이트. 분석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번 똑같은 코딩을 계속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변수로 공통으로 쓰는 건 변수로 다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화를 해가지고 클래스 밑에 값으로 전부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공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성만 뽑아보자는 얘기예요. 속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속성 뽑아내는 걸 이제 보신다면요. JS 구현 메서드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요거는
쓸게요. 개별 개발 요구 사항에 따라 정의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렇게 별도로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에 이렇게 말한 이제 상단 여기 CSS로 저희가 이제 지금 UI UX 단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해 나가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위드스 사이즈다 그러면 가로 크기를 꼭 정의해야 되는 애들 있죠. 가로 크기 정의 안 하면 블록박스는 어떻게 돼요? 그냥 끝까지 가잖아. 오토잖아. 그죠? 그건 정의할 필요가 없지. 가로 크기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건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크기를 가져거나 지금 뭐 픽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야 되는 애들 있죠. 그런 박스들. 그래서 상단 박스 안에 파티션 박스들 또 그 안에 있는 뭐 GMB 요소의 GMB 요소 가로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항목을 뽑아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영역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큰 거부터. 큰 거 안에 누가 들어가지? 뭐뭐뭐가 있어. 그래서 요소만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요소 정의. 그래서 먼저 할 일이 큰 영역 정의하고 그 하위 요소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속성을 항목화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특정 어떤 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브레인스토밍하게 쭉 여기는 뭐뭐뭐 필요한데 뭐뭐뭐 필요한데 얘는 어떠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정해야 되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딱 그냥 자기 생각나는 거 얘는 지금 약간 배경을 뭐 투명하게 집어넣어야 돼. 배경 요소 들어가야 되네. 얘는 크기를 어떻게 돼? 이거 보더 레디우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요소인데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요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요소 밑에 뭐뭐뭐가 필요해. 뭐뭐 디자인 정의가 뭐뭐뭐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거를 그냥 쭉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팀 모여서 이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이니까 좀 이따가 모이셔가지고요. 그 영역을 나눈 거, 큰 영역을 정의하시고 자기네들이 개발할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영역이면 공통 영역이든 상관없이 그냥 전부 같이 그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영역 정의를 하시고 하위 요소 정의하고 그 요소에 필요로 하는 속성 항목화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이트를 그냥 예시해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필요하겠지예요, 처음에는. 필요할지 어쩔지 몰라. 근데 필요하겠지 하고 공통적인 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한번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네.